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우미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힘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 대한 힘이 있고 너도 나에 대한 힘이 있고,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고 서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예스노를 할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싫은 것은 노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 이것을 건강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건강치 못한 힘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나도 힘이 있긴 있지만 작은 힘밖에 없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노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요구에 항상 예스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예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조정했고 잘 통제했다고 생각해서 승리했다, 관계 가운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거든요. 저희 엄마가 힘이 약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소리치시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것으로 당신의 힘,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통제해 나가고 조정해 나갔습니다. 세월이 약자에게도 힘이 되어준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10몇 년 동안 수십 년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힘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하게도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의 사이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또 세월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아버지가 여전히 소리를 지르시고 여전히 뭐 때리시고 여전히 집어 엎으시고 하셨는데 힘이 없어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볼 때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상대방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또한 병적인 힘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갖지도 않아야 되는 파괴적인 힘들을 갖게 하고 전체 상황을 진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병자가 하나 있습니까? 그게 어린 아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상관이 없이 병자가 집에 하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에너지 또는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떨어지고 생명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병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키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가정에서 사연자가 자기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게 힘을 집중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서의 힘을 빼앗아 와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함부로 힘을 빼앗아 오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연이 조직화하기 시작해요. 사연이 한번 작동이 되면 그냥 한번 작동하는 거, 난 그런 걸 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연이 조직화해서 한번 작동이 되면 그렇게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연의 작동 방법 하나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작동한다라는 말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연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다 사용한다. 자기 증명. 그리고 자기를 강화하는 데 기가 막히게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사연자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네. 24시간이 지났으면 당신은 어제보다 좀 더 강한 사연자가 되어 있다. 왜? 연습했으니까. 언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국말 조금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사연의 언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려면 한국 사전에 있는 언어들, 이런 것 저런 거 다 사용할 수 있어야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풀어갈 때 맨날 풀었던 그런 언어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풀고 그 다음에는 하얀색으로도 풀어보고, 아니 뭐 무지개 색깔 다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연자는 자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어가. 그 언어만 사용해요. 사연에 연결되어 있는 자기의 모국어죠. 이 모국어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한 것은 진리라서 이걸 어떻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진리로 사연자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 사연이 작동하는 방법은 또한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은 이거 가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세라고 쓰지 않고 이게 실세다. 당연하게 실세인데 허세라고 쓰겠습니다. 허세. 힘이 하나라면 자기가 한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 사연이 되게 많아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할 때 원래 그 사연의 값만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값만큼 사연으로 부풀려져서 훨씬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나 재수 없어갖고 말이죠. 오늘 내가 발을 밟혔어. 이런 얘기. 뭔가 하나가 작은 이야기인데 극단적인 사건으로 막 이렇게 펼쳐져서 표현을 과장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이게 사연에 심각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세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사건만 터져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보통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 터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뽀록나는 일이 생긴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은요, 사건의 값이 있어요. 하나짜리 사건이 있는가 하면 둘짜리 사건이 있고 10짜리 사건이 있고 100짜리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건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 사건과 값이 같으면 그 사람을 건강하다 그래요. 혹시 당신이 사연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새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푸셔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건을 어저께처럼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좋게 선하게 풀어가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사건에 대해서 값을 제대로 매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짜리 값밖에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다가 10개짜리 값을 부여하겠어. 난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들을 내가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겠어. 저희 집에서 밥을 먹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밥 먹는 것뿐만 아니고 무슨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져. 왜 터졌는지도 몰라. 왜 우리가 야단 맞는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들 쫄아서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오고 가는 무슨 계산상에 뭔가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 점수를 줘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죠. 값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산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그런 사건들, 아직도 이해 못하는 많은 사건들, 그냥 감정으로 와 있어. 이게 뭐지? 놀람으로 와 있고, 두려움으로 와 있고, 불안으로 와 있고, 초조로 와 있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 내가 건강하고 싶으시면 사건의 값을 제대로 매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아이가 물을 탁 엎질렀어요. 엄마는 지금 신경질이 나서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누워있는데 너무 신경질이 나니까 물엎질은 자기 아들을 쳐다보면서, 야 놈의 자식아, 너 애미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거 말썽을 피냐고. 아니 뭐 물엎질렀는데 무슨 애미가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에 값을 줄 수가 없죠. 전체적인 사연으로 말미암아 물엎지르는 것에 사건을 준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물엎질렀는데 실수였어요. 그냥 실수였어. 이것이 무슨 큰 사건으로 이 아이에게 사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연이 됩니다, 아이에게. 어느 날 엄마가 부르시더라고요. 언니 저 동생들이 다 불러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들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면서 누구 따라갈래를 물어보는지는 엄마만 알아요. 엄마만. 딸이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동생들이 알겠어요? 몰라. 우리는 무슨 사건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식이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3살짜리 앉혀놓고 네 애비가 이랬느니 네 애비가 이랬느니 내가 이렇게 속이 상했느니,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걔는요
어른이 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알아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감정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듣는 언어들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라서 얘는 30이 넘은 엄마, 40이 다 돼가는 그 엄마가 겪는 일을 4, 5, 6, 7, 8 아이, 이런 아이들이 그것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일일이 맨날 고자질하듯이 딸 앉혀놓고 아들 앉혀놓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엄마,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면 여러분, 당신 진짜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 그 아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서 그냥 사건인데 사연으로 계속 못 박는 일이 생긴다는 것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엄청난 산에 짓눌려서 사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지 말라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자전거가 위험해요. 근데 이 남편 속에 자전거로 말미암아 어릴 때 이게 자전거 타다가 죽은, 차에 쳐서 죽은 아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애를 하나 봤는데, 아들을 봤는데,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전거를 사주지 않는 거예요. 자, 자전거 때문에 누가 죽거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당연하죠. 너무너무 정상 아니겠어요? 때가 맞춰져서 자전거 타야 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자전거를 사주지 않으면 애가 배워야 될 때 못 배우니까 나중에 커서도 못 배우게 되죠. 그러면 자전거를 사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전거 사지 말라고, 마치 이 아이가 자전거 타면 죽는 것처럼 생각돼서 자전거 사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엄마가 몰래 자전거를 샀어요. 그리고 아빠 올 때쯤 되면 자전거를 이렇게 다른 데다 놓고 못 보게 하고, 아빠가 없으면 자전거를 태우고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집에 오다가 보니 자기 아들이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와 아들을 집어갈 수도 있고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난리가 났죠. 아이 하나 끼고 자전거 하나 잡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야! 소리 지르면서 마치 아들이 죽었어. 네가 내 아들 잡아먹는 년이구나. 소리 지르면 부수고 난리치고. 자전거를 안 사줘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전거, 정상적인 자전거를 샀는데 그 정상적인 자전거 산 것에 대해서,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연으로 말미암아서 작동되지 않고 사연을 오히려 발로 짓밟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나도 예스, 당신도 예스시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사연으로 값 매기지 말고 그 사건을 그냥 사건의 값으로만 값을 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나 나나. 저도 이렇게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값을 사건의 값으로 매길 수 있도록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며 항상 그렇게 하기를, 오늘 그렇게 하기를 내가 생각하고 저도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이 살아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위하겠죠? 그래야 서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래야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죠? 경제도 어려운데 서로 마음이 상해서 서로 외톨이가 돼서 너무 외로워서 죽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들보다 외로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살지 않으면 당신이나 나나 이 발전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 사연을 죽이십시다. 오늘 새로운 언어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건에 제대로 된 값을 매길 줄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밀리가 온다. 축복합니다.